전주 대한방직 부진에 초고층 타워 추진에 1차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광이 제출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을 전주시가 반려했습니다. 지방의원 상당수가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직위라 문제 없다는 항변이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땅 바로 옆에 사방댐을 건설한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땅을 산 뒤 공적 예산으로 주변을 개발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10분 악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의 노른자위 땅인 대한방직터에 고층 타워를 세우겠다는 부동산 개발 회사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주시가 공장 용지를 상업 용지로 바꿔달라는 자광의 신청서를 되돌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인 자광은 전주 서부 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에 아파트 3,000세대와 함께 430m 고층 타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광 측은 지난 10일 대한방직터의 용도를 바꿔달라며 시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반려됐습니다. 기본 계획을 바뀌려면 교통이라든지 환경, 그다음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대한방직은 현재 지구 단위 계획에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상업지역으로 바꾸려면 일단 도시 기본계획부터 상업용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기에 자광 측이 주민 2만 9천 명의 서명을 받아 상업용지 변경을 접수했지만 역시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전주시는 지역 전북 현안의 경제 이런 일자리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모르겠다 이런 거. 고층 타워 복합 개발에 대한 여론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전주시가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제동을 걸은 셈입니다. 일반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주는 것은 기업에 대한 특혜인데요. 전주시가 상식적인 판단으로 그런 특혜를 막았다는 것은 전라북도 역시 대한방직 부지에 포함된 도 소유의 공유지 사용을 자광 측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발 특혜 논란 속에 시와 도 모두 발을 빼는 형국이어서 한강 이남 최고층 건물로 관심을 모았던 개발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지방의원은 사익 추구의 위험성 때문에 겸직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시되고 있고 적발돼도 처벌 근거조차 미약합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도의회 오평건 의원은 겸직하던 어린이집 문을 닫을 계획입니다. 함께 설립한 유치원은 겸직 여부 판정을 정부에 의뢰한 상황인데 전주시 의원 포함 9년째 몰랐다고 말합니다. 또 도에 와서도 나중에 이제 그 대표 겸직이 나중에 된다고 제가 권고를 받고 알았죠. 그전에는 몰랐죠, 제가. 조동영 도의원은 15년 넘게 관여해온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직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에서 도내 지방의원의 겸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5.4%인 60명이 이렇게 신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의원들은 대부분 비영리 직위라며 항변하기도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겸직 신고 자체가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도의회 5명을 비롯해 전주시 의회 3명 등 모두 16명의 의원은 겸직 금지 위반 여부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원천 차단하려는 법의 취지가 여전히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공직을 이용해서 권한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러한 법의 이제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현행 법에서는 겸직 신고를 위반해도 물러날 것을 권고하는 것 말고는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미흡한 제도 보완과 자정 노력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예민한 전북 현안의 추진 여부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규모도 조만간 국회에서 정리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이번 주 국회 활동 여부에 따라 지역 현안 사업의 운명이 갈립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 주중에 여야 논의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특히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국회 예결 소위 활동이 관심입니다. 30일까지 최대한 전체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새만금 예산 감액 공세에 촉박한 심사 시한도 걱정입니다. 전라북도는 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과 공조에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경제 전체에 큰 위기가 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전라북도가 크게 발전하길 바랍니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는 GM 군산공장과 새만금 산단 등 공간이 충분하고 숙련된 노동력이 많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전북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고 대한민국의 산업계나 노동계에 신선한 자극을 줄 것이라고. 차질 없는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해 이번 국회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성적표를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는 여전히 취업에 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인데요. 실제 직장에서와 똑같은 직업 체험으로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시설이 전국 최초로 전주에 들어섰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선천성 청각장애가 있는 김정미 씨는 얼마 전까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 가까이 구직 활동을 했지만 김 씨를 원하는 직장이 단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는 게 김 씨가 번번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제가 이제 농아인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건가? 그런. 김 씨와 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전주 시내의 장애인 취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만 찾아주던 기존 업무에서 나아가 장애인들이 직접 직업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식사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식사 드리겠습니다. 편의점과 옷가게, 병원 등을 그대로 재현한 훈련 공간에서 실제와 같이 업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일을 배운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잘할 수 있고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정부는 구직 활동과 직업 교육을 연결한 통합센터를 오는 2020년까지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인데 이번에 전주에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상담에서부터 직업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거쳐서 취업하기까지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전체 3.1%로 올라가는 만큼 장애인 고용 사업에 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불법을 감시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각종 불법 행위를 해오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부하 직원에게 사방댐 건설까지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무악산 도립공원의 한 댐입니다.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산사태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방댐인데 2년 전 건설됐습니다. 김제시 공무원 A씨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이 주변의 토지를 사들인 뒤 부하 직원에게 사방 사업의 신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는 2억 5천여만 원을 들여 댐을 설치했고 경관이 개선되고 물놀이 장소로도 이용이 가능해지자 A씨 배우자가 사들인 땅의 가치는 덩달아 높아진 겁니다. 전에는 별로 없었고. 만들을 푼다. 물놀이 가끔 나 아는 사람들은 이제 가끔 들어오지. 공무원 A씨의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7년 전 김제시가 불법 용도 변경으로 적발한 건물을 사들였는데 역시 용도에 맞지 않게 써왔으며 불법으로 정자와 연못까지 만들었습니다. 원상복구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을 배우자 명의로 사서 보고에 따라서 징계 감봉 2개월을 받았는데도 또 한 거잖아요. 김제시는 뒤늦게서야 비위 사실 파악에 나섰습니다. 6급 이상의 공무원의 중징계 의결 요구는 도청이 하게 돼 있어요.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보내줄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오면 바로 요구할 거거든요. 감사원은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불법을 저질렀다며 김제시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7시쯤 전주 평화동의 한 아파트 앞 화단에서 50대와 20대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성 2명은 현재 위독한 상태이며 경찰은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사고 여성의 인적 사항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공사립 고등학교 수업료를 현행과 같이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 익산, 군산 등 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분기당 31만 8천 원, 비평준화 지역은 25만 500원으로 지난 2008년 이후 11년째 동결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사립의 경우 수업료 동결에 따른 결손은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으로 택배 발송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CJ 대한통운은 광주와 울산, 창원 등지에서 택배 기사들이 파업을 해 집화 금지 조치했다며 도내 발송 택배 중 일부는 배송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도민과 업체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집화 금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주 동물원의 낡고 비좁은 곰 사육장이 10배 가까이 넓어졌습니다. 전주시는 10마리의 곰이 있던 비좁은 우리를 철거하고 21억 원을 들여 11개의 방과 3개의 방사장을 갖춘 새 곰 사육장을 오늘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앞서 호랑이, 사자, 늑대 사육장을 개선한 전주시는 시베리아 호랑이와 원숭이 사육장도 새로 지어 동물 복지동물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생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20대 산모가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익산의 한 원룸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산모 23살 A씨에 대해 사안이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주지법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 54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민 임실군수에 대한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써 기소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경로당에서 정부 양곡만 구입하도록 한 현행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로당에서도 햅쌀 급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군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정보 제공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우리 동네 대기정보 앱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내년 도내에서 최저가격을 보장받는 농산물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을 올해는 시군별 2개 품목이었는데 내년에는 양파와 마늘, 가을 무, 배추 등 8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가격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 해 100억 원이 투입되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올해는 1,700여 농가가 최저가격 보장제에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